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실기 부분입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프로그램 언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제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건데요. 미리 방을 마련한 다음에 이 방에는 정수가 들어올 거야, 실수가 들어올 거야, 여러 가지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는 양말이 들어올 거야. 이 바구니에는 사과가 들어올 거야. 이 바구니는 이제 포도가 들어올 거야. 라고 이제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죠. A라는 바구니, B라는 바구니, C라는 바구니.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유형이 있을까? 정수, 부동소수점, 문자, 문자열, 불린, 배열 타입이 있습니다. 정수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말을 하죠. 뭐 2다 이런 식으로. 부동소수점이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 이하가 있는 실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123 곱하기 10의 6승 이런 식으로. 문자다 그러면 이제 달랑 하나의 문자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따옴표 하나짜리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마다 다릅니다. 문자열은 이제 여러 개의 문자를 말하는데 이제 시언어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를 이용을 하죠. 불린 타입이 있습니다. 조건이 참이냐 또 거짓이냐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참이다 그러면 이제 true다. 거짓이다 그러면 이제 false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배열이다 그러면 이제 같은 타입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연속된 공간에 1, 2, 3, 4, 5 5개가 필요할 때 대표 이름을 A라고 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배열 타입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마다 선언하는 이제 명령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 시언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시언어와 C++입니다. 먼저 문자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하냐면 캐릭터로 선언하는데 캐릭터로 선언한 경우 1바이트가 내부적으로 잡히고요. 1바이트는 어때요?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8비트면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2의 n-1승에서부터 2의 n-1, -1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에 넣으면 -128에서부터 127까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부호가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부호가 없는 문자는 unsigned character.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1바이트가 잡히는데 부호가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short가 있고 int가 있고 long이 있고, 자, long이 있습니다. 그래서 short는 2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실수는 플로트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하고요. 그 다음에 롱, 더블 이렇게 되는데 플로트가 지금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 롱 더블이 8바이트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 부분에서 부호가 없는 정수 형태가 있는데 앞에 이제 unsigned을 붙여서 unsigned short, 그 다음에 unsigned int, 그 다음에 long.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같은 경우는 문자는 이제 캐릭터로 선언하고 2바이트가 잡힙니다. 2바이트면 어때요? 16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정수는 바이트로 선언되는 경우, 그 다음에 쇼트, 그 다음에 int, 그 다음에 long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요. 차지하는 바이트 수가 1, 2, 그 다음에 4, 8바이트 이렇게 되고요. 자, 실수를 선언하는 것에 플로트, 그 다음에 더블 이렇게 되죠.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에서 불이 있는데 불은 1바이트가 이제 설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은 이제 특별히 형태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문자인 경우 str, 그 다음에 정수인 경우 int, 실수인 경우 float,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이다 int는 특정한 바이트가 이제 딱히 몇 바이트다라고 지정된 건 없고요. 플로트는 8바이트로 설정이 되고요. 컴플렉스는 16바이트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컴플렉스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말을 합니다.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컴플렉스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C 자바 언어에서는 외부 라이브러리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고 16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자,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숫자 표현을 저장하는 자료형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바로 컴플렉스가 되겠죠.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변수란 여러분이 집에 있는 바구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값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값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은 정수, 실수, 문자, 포인터형 많이 있는데요.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발표를 할 때 그룹끼리 발표를 할 때 자, 여러분의 그룹의 이름을 정하세요 라고 하듯이 변수 이름을 잡을 때 규칙이 있는데 영문자, 숫자, 언더바만 사용합니다. 첫 글자는 영문자와 언더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군요. 글자 수에 제한은 없다. 공백이나 또는 이런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는 구분하고 있고요.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다라는 것은 이미 그 뜻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if라든지 for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명의 작성,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명에 대한 작성 규칙이 이와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주로 C, 자바, 파이썬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제 메모리 내에 변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느냐, 어디에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C 언어 기준입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기억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이렇게 있는데요. 자동 변수는 어디에 이제 존재하게 되냐면 스택 공간에 있게 되고요.
레지스터는 이제 레지스터에 있게 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동 변수는 오토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레지스터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선언하고, 외부 변수는 익스턴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생존 기간은 이제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 다음에 스태틱과 익스턴은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영구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나눠 봤을 때 여기는 해당된 블럭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해서 지역적이다라고 하고, 얘는 프로그램 전 구역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전역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토를 사용을 하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으면 이건 오토구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보면은 문자형입니다. 변수 이름은 A고 실제로 저장될 내용은 대문자 A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조금 조심할 거를 살펴보면은요. 자, 플러트로 선언할 경우 플러트 하고 나서 A라는 변수에다가 1.5, 2, 3, F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플러트로 선언한 경우에 플러트로 입력하려면 숫자 뒤에 이렇게 F를 적어줘야 되고요. 또 long, 더블, A는 1.57, 842300 L 이런 식으로 롱 더블인 경우 롱 더블형으로 입력을 하려면 이런 실수 뒤에다가 이렇게 L을 적어주면 됩니다. 또는 소문자 L을 적어줘도 되고요. 자, 이 변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요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변수 이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예약어다라고 하죠. 시연에 있어서 표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anf, getCharacter, getString, printf, putCharacter, putString이라고 있는데요. scanf다라는 것은 이제 표준 입력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scanf 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형식이 되는 거고, 얘는 뭐죠? D면 10진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은 세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세 자리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A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물론 두 개를 입력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scanf 하고 나서 %D, %F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A에다 받고 하나는 B에다 받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10진수 하나는 A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수 형태는 B에 들어오죠. 순서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printf는 표준 출력 함수가 됩니다. 출력하는 건데요. 출력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D는 10진수 형태고, %U는 부호 없는 형태, %O는 8진수 형태, %X는 16진수, 그 다음에 %C는 문자, %S는 문자열, %F는 실수, 그 다음에 얘는 지수죠. 네, 그리고 LD가 있습니다. 네, 롱형이 되는 거죠. 롱형 10진수. %LO는 롱형 8진수. 다음에 LX는 롱형 16진수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캐릭터다. 그러면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겠다.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하겠다는 put 캐릭터. getString은 문자열을 입력받겠다. toString은 문자열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지요. 다음에 이제 프린트 문장에서 쓰는 제어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줄 바꿔 주세요 라는 거고, 이거는 백스페이스입니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세요. 이거는 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커서가 있는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여러분, scanf 입력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ed 그랬고 A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10진수 형태로 두 자리를 입력 받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35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A에 들어오는 것은 뭐죠? 앞에서 두 자리 2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자리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해볼까요? 네, scanf 입력을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C는 하나의 문자죠, 문자. 이거를 A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KOREA를 딱 쳤어요. 그래도 A에 들어오는 것은 달랑 한 문자 K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거 한번 해볼까요? 네, scanf 해주고 나서 %3d 그 다음에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에다가 넣으세요 그랬고 입력을 어떻게 했냐면 1, 2, 3, 4, 5, 6, 7, 8, 9 그랬어요. 그러면 A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자리잖아요. 그래서 세 자리 해서 1, 2, 3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B에는 %OF라고 했죠. 네. 그러면 어때요? 다섯 자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 5, 6, 7, 8. 네. 4, 5, 6, 7, 8. 이렇게 예,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인 해가지고 i와 j를 정수형이 되는 거고 %O, %x입니다. %O는 뭐죠? 8진수를 입력받으세요. %x는 16진수를 입력을 받으세요 라는 거고 i와 j에다가 입력을 받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1, 3, 2, 2를 넣었다라는 거죠. i에는 1, 3이 들어오고 j에는 2, 2가 들어오는 거죠. 얘는 뭐죠? 지금 8진수예요. 얘는 뭐죠? 16진수가 됩니다. 16진수 형태로 입력을 받았어요. %d는 뭐죠? 10진수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8진수를 16진수로 바꿔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네,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13이라는 8진수는 10진수로 얼마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1의 자리, 8의 자리가 되어서 자, 1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1 해가지고 얼마가 되나요? 네, 11이 되겠군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J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2가 들어왔는데 이게 16진수 2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1의 자리 16의 자리죠. 2 곱하기 16 더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해서 네, 34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 결과는 11과 34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술연산자가 있는데 산술연산자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죠. 네, 산술연산자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가감승제, 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게 하는 산술 계산이 있죠. 그 외에도 나머지를 나타내는 퍼센트 연산자, 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 다음에 감소 연산자 이렇게 있죠. 자,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있고요. B라는 변수에다가 A 뿔뿔, 다음에 C라는 변수에 뿔뿔 A. 자, 여기다 중간 A는 10이다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B와 C에 들어가는 값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A에 현재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뿔뿔이 뒤에 있고 얘는 뿔뿔이 앞에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는 대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즉 B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A가 10이 되어서 C에는 뭐가 저장이 될까? 뿔뿔이 앞에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증가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증가시키면 11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C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다라는 것은 어때요? 크다, 작다라는 거죠. 큽니까? 작습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는 초과다. 얘는 미만이다. 얘는 이상이다. 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같다는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같다가 되고요. 같지 않다의 표현은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게 관계연산자가 되고요. 맞냐 틀리냐 참과 거짓으로 판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A하고 10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A에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5가 들어있고 B에 10이 들어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하고 10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같나요? 틀리나요? 같지 않죠.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은 0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결과로 보는 연산자가 되고요. 비트 연산자다 그러면 이제 0과 1 이진수로 연산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데 and 그다음에 or와 다음에 not 이 시대입니다. 자, and, or와 not이고 x, or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and는 양쪽이 모두 참일 때 참이고 or는 한쪽이라도 참일 때 참이고 not은 반대가 되고 x, or은 서로 다를 때 참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에 5가 들어있고 B에 7이 들어있습니다. A와 B를 AND를 하세요.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비트 연산이거든요. 비트 연산이다. 그러면 모두 이진수로 바꿉니다. 5를 이진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카드가 1, 2, 4, 8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드가 있다. 이진수니까 2의 배수씩 늘어났습니다. 5를 표현해 볼까요? 4와 2를 가져오면 되고요. 앞에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어떤 형태로 선언했냐에 따라서 여기 비트 크기는 달라지게 되고요. B가 7입니다. 그러면 4, 2, 2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AND를 하시오. 그러면 1,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서로 다르면 0, 1, 0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C에다 넣겠다. 그러면 얘를 또 이진수니까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라는 변수에는 이제 5가 저장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비트 연산자입니다. 다음에는 논리연산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논리연산자다. 그러면 참이다, 거짓이다를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논리값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이제 참으로 인식을 합니다. 똑같이 A에는 5가 있고, B에는 7이 되어 있다. A, and B를 한 결과는 무엇일까? 얘는 참이죠. 예, 참. 얘도 참이죠. and는 둘 다 참이면 결과 뭐가 되죠?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참이다. 1이 나오는 거죠. 참일 때는 우리가 1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 중에서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프트는 한 칸씩 옮겨가세요 라는 뜻인데 이런 모양이면 방향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가세요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모양은 오른쪽으로 옮겨가세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5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2비트 옮겨가세요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수형으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정수형이면 4바이트 INT로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C는 A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INT니까 4바이트니까 32비트가 잡히겠죠. 그래서 32비트의 네모를 쭉 그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맨 앞에를 부호 비트로 합니다. 부호 비트. 부호 비트는 이제 양수이면 0, 음수이면 1이 됩니다. 5를 1, 2, 4, 8, 5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4와 1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모두 0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2비트 옮겨 가시오 라는 거죠. 그럼 먼저 1비트 옮겨 볼까요? 자, 얘는 똑같이 여기다가 그려보고요. 얘는 빠져나가고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부호 비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트가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지게 되고, 그럼 여기에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여기는 비어있게 되죠. 그래서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값은, 새로 들어오는 값은 0이 됩니다. 한 번 더 하자라고 했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얘 빠져나가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호 자리, 새로 들어오는 값은 0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얘가 2비트 옮겨간 값, 이거를 10진수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는 1이 저장되는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A가 5가 되는데 왼쪽으로 2비트 시프트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나 32개의 네모를 그려주고 이진수 표현을 하고 맨 앞에 자리는 부호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왼쪽이니까 어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게 되는 거죠. 1, 0, 1. 새로 들어오는 곳, 여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부호 자리는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네, 부호 자리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네, 새로 들어온 값은 0. 그죠? 여기는 원래 0이었고, 네. 그러면 얘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값은 뭐가 됩니까? 20이 되는군요. 이것의 결과를 C에다 넣겠다라고 했을 때 C에는 20이 들어오게 되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되었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새로 채워지는 부분이 항상 0입니다. 근데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옮겨가세요. left shift인 경우 빈자리가 모두 패딩 0이 되는 것이고 right shift는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음수이면 부호 비트가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shift는 이제 1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